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다시 돌아온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예. 먼저 서 의원님 한 주간 무더위 속 잘 지내셨습니까? 이 더워도 너무 더워서요. 그렇죠. 뭔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운동도 제대로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저는 이제 근데 국회의원 안 한 지가 좀 1년이 넘어가고 있어서 예. 그동안은 이제 쭉 지방에만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요. 최근에는 몇 번 서울 가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도 좀 의견 공유하고 또 제 거취 문제도 이제 같이 좀 이야기하자고 좀 그런 자리를 갖고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예, 거취가 앞으로 뭐 정해진 것이 있으십니까 혹시? 아직이요. 아직 예. 이제 그냥 의견들만 좀 다양하게 나눈 상태고요. 제가 예. 좀 차분하게 더 깊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하람 대표께서는 지난 2주간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네. 아프리카에 다녀오셨다고요? 네네. 저희 이제 국회 부의장 대표단으로 해가지고, 예. 에티오피아랑 짐바브웨에 이제 대표단으로 다녀왔습니다. 가서 에티오피아 대통령도 뵙고, 예. 짐바브웨, 여러 상원의장, 하원의장, 영부인, 여러 장관들 이렇게 쭉 뵀는데요.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교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예. 그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데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대표단이 가는 경우가 조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 외교 차원에서 좀 가서 자원 개발이라고 할지 아니면 여러 또 인적 교류 또 거기에 나가 계시는 많은 NGO나 대한민국에서 정말 좋은 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좀 많이 격려도 해드리고 예. 다녀왔습니다. 예, 아프리카까지 다녀오셨다 이런 행보는 되게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살면서 아프리카는 처음 가봤습니다. 예, 그러게요. 어쨌든 잘 돌아오셨습니다. 최근에 그 이준석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국민 동의 청원이 좀 높게 올라서 60만 명을 넘긴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건 지금 어떻게 좀 인식하고 계십니까, 천 의원님?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굉장히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일인데 이게 전체 국민의 여론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말씀을 드린 적이 예. 있는데 예. 이제 앞에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는 다 이제 편집당하고 전체 국민 여론 아니다 이렇게만 나가서 오히려 제가 했던 그 얘기가 더 많은 분들이 서명하도록 화를 돋궜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도 일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60만이라는 국민이 이게 전체 국민은 물론 아니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준석 의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저도 이런저런 방송도 많이 하고 또 말도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혁신당 구성원 모두가 앞으로 더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여러 가지로 타산지석을 삼아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전당대회 일정도 나온 것 같던데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아직 공식 첫 출마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언론에서 지금 출마 의사가 거의 명확하게 나오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게 예. 제가 당대표 권한대행이다 보니까 이게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 지위에 있어서 이렇게 누가 나온다 누가 유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언론에 나온 거니까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 출마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다른 후보도 나올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상황이?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일 돼봐야 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당대회는 27일로 확정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번 달 27일이라서 좀 빠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표 권한대행 원내대표가 너무 기니까요. 네, 대행을 이제 빨리, 끝내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빨리 것 같습니다.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동용 의원님께서는 최근 이준석 의원의 상황과 행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 TV 토론에서 했던 발언 때문에 사실 국민 다수로부터 좀 윤털이 박히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정적 여론들이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정리가 안 되고 조금 더 커졌던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예. 일단 이제 60만 명이 적은 숫자는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2020년도에 그 청와대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이 146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143만 명이었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탄핵 청문회도 열리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그 청원 동의 숫자에 의해서 뭐 그 다음에 정치적인 그 어떤 절차들이 진행되는 건 아닐 테니까 예 어쨌든 차분히 좀 국민들을 좀 그 더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좀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행보들을 이준석 후보와 이준석 대표와 또 개혁신당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정치 집단들은 국민청원 동의 숫자를 가지고 또 섣불리 그 다른 정치적 행보들을 하려고 들어서는 안 될 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니까 최근 야 5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통령이 오찬 회동 가지셨더라고요. 알려진 바로는 조국 전 대표 노동자 사면 복권,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는데 실제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천하람 대표께서 어떤 분위기였는지 좀 한번 나눠주시죠. 간략하게. 예, 우선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도 비공개 때 한 얘기는 밖에 나가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신신당부를 하셔가지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도 내용 약간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털면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안 나올 줄 아냐 이런 얘기 했던 게 화제가 되고 그래가지고 예. 대통령이 계속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화기애애한 당연한 분위기였고요. 다만 이제 각 당에서 약간 민원성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 예. 또 조국 전 대표 사면 얘기도 나왔는데 당연히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그런 얘기 하진 않았고요. 특히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가타부타 말씀하시지는 않았고 예. 이런저런 이제 각 당에서 관심사들 쭉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취임 첫날에 예. 대법관 증언하는 법원조직법 통과를 원래 강행하려다가 그때 저도 말씀드리고 꼭 저 때문은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말려가지고 그걸 미뤘거든요. 예. 지금까지 잘 안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통령께도 만약에 한번 상상해 보시라. 그때 취임 첫날에 법원조직법 강행해가지고 하셨더라면, 통과시키고 했으면 얼마나 안 좋았겠냐. 그런 것처럼 지금 검찰을 분해시킨다느니 방송 3법을 무리하게 일방 통과시킨다느니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 그런 것들 조금씩 차분하게 야당 얘기도 좀 들어가고 전문가 얘기도 좀 듣고 하시면서 좀 차분차분하게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가면 훨씬 더 민생 경제 이런 거에 더 집중할 수 있지 않겠냐 말씀드렸고요. 대통령께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도 확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예. 나름대로 일정 부분은 또 공감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보도 나온 바 보니까 보다 민생에 좀 집중을 해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천 대표께서.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내란 특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 오후 2시 15분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의 구속영장 신청서 내용에서 드러난 관련자들의 진술과 더불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한 의견 두 분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서동용 의원님. 저는 어쨌든 지금 이제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예. 처음에 이제 구속 취소 결정했을 때 그 황당함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석방이 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또 내란 우두머리는 불구속 재판을 받고 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자들은 구속 재판을 받는 이런 불합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법감정도 있고요. 그래서 그 구속 취소 결정 자체가 너무 황당했던 건데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내란 혐의와 더불어서는 외환죄에 대한 수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외환 혐의에 대해서 이게 범죄가 성립한다고 봤을 때 중형 선고의 위험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중형 선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건 한편으로 피의자가 도주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반증하기도 하는 거여서 지금 윤석열에게 구속사와 재판의 필요성 이건 충분하고 반드시 좀 불가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판사가 예. 피의 사실에 대한 소명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을 예. 너무 좀 형식적으로 이해해서 형식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국민의 법관정까지를 고려한 큰 틀의 좀 그림들이 필요할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반드시 구속영장을 좀 발부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에 대한 의견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아예 저희 개혁신당에서 공개 의견으로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예. 뭐 범죄 혐의의 중대성, 또 증거인멸 우려나 구속의 필요성 이런 것들은 차고 넘치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인간적 도의로 보더라도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던 부하들은 줄줄이 많이 예, 구속이 아까 되어 말씀하셨던 있는데 것처럼 예. 예, 대통령만 지금 나와 있고 이런 건 애초에 말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구속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엄중하게 처벌을 받고 대한민국 사회의 이 공론장에서 완전히 좀 사라져야 됩니다. 아, 완전 사라져야 그래야지, 된다. 예. 네, 그래야지 좀 새로운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적절한 감시와 견제 또 비판이 가능한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뭘 좀 잘못해도 야, 윤석열에 비하면 훨씬 낫지 않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회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하향 평준화 경쟁으로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빨리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은 엄한 형을 받고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가 돼야 되는 것이 건전한 정치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내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나면 영장 발부 여부 결정은 좀 언제 날 거라고 보십니까, 천 대표님? 아마 뭐 그날 이제 자정 좀 저녁? 넘겨서 다음 날 새벽 정도에 나오지 않겠는가 예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날인 이제 10일에는 10차 공판 예정돼 있는데 10차 공판을 자택에서 출발을 할 것인가, 구치소에서 출발을 할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도 좀 짚어봐야 할 텐데요. 국민의힘 8월 중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상황이 아주 좀 다이나믹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안철수 의원이 당혁신위원장 자리를 사퇴하고 당대표 출마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 의원님? 예, 일단 이제 혁신위원장 자리를 자기가 맡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이제 갑자기 뭐 며칠 만에 지금 닷새 만에, 사퇴하고 대표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권성동 또 권영세 이런 분들이 뭐 분열의 언어로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 뭐 등등 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예. 예, 물론 이제 안철수 의원이 당초 당대표 안 나가겠다 그랬다가 다시 당대표로 나가게 되는 이런 이제 번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예. 그보다 전에 혁신위원장으로서 인적 쇄신에 대한 그 어떠한 권한도 주지 않은 혁신위원장 자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당을 어떻게 좀 상황만 피해 가려고 하는 게 국민의힘 내부의 흐름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사태만 보더라도 국민의힘에서 변화와 쇄신은 불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오히려 대외적으로 좀 웅변하는 그런 사례가 되고 말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그동안 좀 말로만 해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게 좀 방증되는 사례였다라고 파악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천 대표께서는 이번 안철수 의원의 이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을 안 받을 때부터 국민의힘 답이 없는 거죠. 사실 뭐 전혀 받기 어려운 혁신안도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그중에 그때 김용태 의원을 되게 걱정하셨었잖아요. 그 당시에.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일정 부분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그다지 위기감도 없는 것 같고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도 하지 못했던 혁신을 당대표에 의해서 임명되는 혁신위원장이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철수 의원을 일정 부분 그래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거는 안철수 의원님이 어제 정치 시작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본인이 한계를 어느 정도 이미 알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럴 각오가 없다면 처음부터 직을 맡지 마셔야 되는 건데, 혁신위원장을 수락하겠다라고 했다가 너무 금방 또 전당대회 출마로 선회하시겠다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거는 조금, 안철수 의원님께서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을 조금 가볍게 생각하셨던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고, 국민의힘의 혁신은 더더욱, 어려워진, 상황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거의 노마크 찬스로 그라운드를 완전히 휘젓고 다닐 수 있게 된 상황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국민의힘에 한때 또 함께 하셨던 의원님으로서 국민의힘 혁신위가 그동안 혁신에 성공한 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거의 없죠. 거의 없고요. 아주 예전에 김문수 국민의힘 최근에 후보를 하셨던 김문수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을 했었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나름의 성과를 냈던 걸로 사람들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요.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혁신위를 하셨지만 저도 최재형 혁신위 같이 한 적이 있었지만 그렇게 동력이 많이 실리지는 않습니다. 특히 인요한 최근 혁신위를 보더라도 결국에는 당 주류가 움직이지 않으면 또 유야무야 끝나기 때문에 혁신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조금 이제 시간 끌기 내지는 얼굴 마담처럼 소비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개혁과 혁신을 이끌 당대표에도 그나마 김문수 전 장관이 유력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의 김문수 전 장관은 개혁과 혁신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고요. 아마 주류의 지지를 일정 부분 받겠죠. 제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에 동의하지 않는 점도 있지만 어쨌든 가장 개혁적이고 그래도 쇄신 의지가 느껴지는 거는 역설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닐까 싶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지 안 할지가 고심중이라고 하던데 불투명한 상황이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 포지션을 좀 선점하겠다라고 해서 전당대회에 뛰어든 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 서동용 의원님께도 여쭙겠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열 예정인데 정청래 박찬대 당대표 후보 두 분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각각 서 의원님. 이제 대중성 면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더 앞선다고 볼 수는 있을 건데 그래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쉽게 정청래 후보의 당선을 좀 점치기도 어려운 게 대중성 면에서 정청래 의원이 더 앞선다 하더라도 박찬대 의원의 출마 자체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으로 이해하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아서 서로 좀 만만치 않게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명심이 어디로 갈 거라고 지금 예측하세요?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 7월 달에 최고위원 선거할 때요. 기억하시겠지만 초반에 정봉주 후보가 압도적 1위를 치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봉주 후보는 선거법 위반 문제도 있고 성추행 의혹도 있었고 목발 경품 장병 비하 발언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이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재명 그 당대표 후보가 김민석 후보의 표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것이냐고 한마디 하니까 그다음부터 판이 확 뒤집어져 버렸거든요. 이렇게 그때 당시 이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자신의 마음을 드러냄으로써 최고위원 선거판을 뒤집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제 대통령이시고 그래서 이제 그게 표현될 수 없기 때문에 기왕에 대중성 면에서 좀 앞서가고 있는 정청래 후보가 더 유리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바닥으로 이렇게 명심이라고 하는 말을 띄고 이렇게 흐르고 있는 민심의 흐름도 있어서 또 그것도 더 봐야 되겠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께서는 지금 정치권 내에서 약간 예측 이런 것들이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이 민주당 지금 당대표 후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정청래 의원이 조금 더 유리한 것 아니냐. 어쨌든 당원 투표 위주의 당내 선거니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약간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자기 정치를 좀 한다고 할까요? 워낙 개성이 있고 또 본인의 캐릭터가 뚜렷한 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하는 뭐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있지 않겠냐. 자기 색이 좀 강해서. 그렇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어차피 친명이 아닌 것도 아니고 예. 이분도 사실은 완전 친명인데 스타일만 조금 더 조용한 편이니까 대통령 임기 초에 오히려 대통령에게 스포트라이트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정청래 의원보다는 박찬대 의원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민주당 내 당심이 조금 출렁거릴 여지는 살아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분석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최소 15만 원씩 소비 쿠폰이 지급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이 됐는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부산 남구 박수영 의원이요. 산업은행을 부산에 보내달라라면서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 라는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자체에 대한 논란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동용 의원님. 예, 그 박수영 의원 발언 이제 SNS에 쓴 글이 세수분은 니들이 보내주기로 했으니까 빨리 보내달라. 연말까지 보내달라. 그리고 그 당선 축하금 25만 원 대신 산업은행 보내달라. 우리는 25만 원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였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 아니었어요. 그때 여당일 때 하지 왜 이제 와서 마치 그 꾸어준 돈처럼 돈 받아내는 것처럼 이런 식의 발언들을 이렇게 쉽게 하는지 모르겠고 또 지금 경제 침체와 그 경제는 좀 침체돼 있고 경기 흐름 자체도 막혀 있어서 서민들의 어려움들이 너무 큰데 예. 이 소비 쿠폰 25만 원이 서민들의 삶을 위한 정말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도 없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 많은 분들의 좀 그 반발과 비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박수영 의원의 발언이 여전히 반 이재명 정서를 자극하는 그것만으로 정치를 하려고 한다 하는 느낌들이 좀 많이 들어서 많이 좀 씁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하람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선 이 재난지원금 내지는 이런 소비 쿠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을 바꾸기에는 너무 작은 돈이고요. 그렇다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상 규모로는 또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13조 원이 넘게 소요가 되는데요. 우리가 13조 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런 식으로 이제 국립대 프로젝트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서울대 이상 수준의 아주 전남대학교나 우리 순천대학교를 발전시키는데도 보통 1조 원 정도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들을 할 수 있습니다. 1조 원이 뭡니까? 우리 글로컬 할 때 1,000억 단위 정도의 예. 지원, 그것도 몇 년에 나눠서 1,000억만 해도 어마어마한 지원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3조 원의 돈이라는 게 사실 엄청난 돈인데 이걸 했을 때 마중물이라는 표현 우리가 많이 씁니다만 예. 과연 이런 소비 쿠폰이 일회적으로 지원된다고 해서 우리 경제나 우리 가게 또 자영업자가 무조건 잘 되느냐, 그러기에는 또 굉장히 한계가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나눠주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공유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맞는 얘기이고요. 예. 특히 지금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굉장히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에 무책임하게 돈 풀자, 이거는 오히려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월급의 가치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되는 정책 수단인데 예. 지금 마치 당선 턱 나눠주듯이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박수영 의원의 코멘트에 대해서는 예. 이게 박수영 의원이 부산 시민 전원을 다 대표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게다가 부산 시장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도 이런저런 비판들이 나올 것인데 어쨌든 또 국민들 입장에서 소비 쿠폰 준다고 하면 또 이게 소중한 재원 아니냐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당연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 이런 정책적 부분, 이게 과연 정말 필요하냐, 국가에 제대로 된
자원 사용이냐라는 걸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마치 뭐 다 부산 시민을 다 통틀어서 부산은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많이 나간 코멘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앞서 천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좀 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 의원님? 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국가의 재정이 좀 적극적 역할들을 해줘야 합니다. 그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방식이 25만 원 소비 쿠폰이냐 다른 방식이냐에 대해서는 논의의 그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강조하기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 강조해야 할 타이밍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그 비난은 전혀 적절하지 않고요.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일본, 영국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그 재난지원금들을 통해서 그 서민들의 삶들을 그나마도 좀 너무 나락에 빠지지 않도록 막았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소비 쿠폰도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좀 바라보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이왕 그 시작된 그 정책이니까 예. 이거 실현해 보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들을 통해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좀 의논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한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